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안공항처럼 여수공항에도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어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보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국토부가 여수공항을 포함한 지방공항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죠.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토부는 전국공항 전수조사 중 우선 여수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지난주 국토부의 현장 방문과 자료 요청이 있었다며 항행시설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의 규격입니다. 여수공항에 설치된 4m 높이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법상 부러지기 어려운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인 탓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거 후 재설치가 될 경우 정상적인 활주로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여수공항 측은 로컬라이저가 재설치되더라도 한방향 활주로 운항은 가능하다며 공항도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쇳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조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수공항 인근의 철새 도래지는 2곳입니다. 지난 5년간 조류 충돌은 여수 12건으로 무안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조류 퇴치 인력은 4명, 가장 많은 김포공항과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적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국제공항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공항이 특히 이번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계기 착륙 장치와 관련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또 유지 관리 문제가 전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안공항의 구조적 문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대표적인 교통 관문인 여수공항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9일째인 오늘 희생자 179명 모두가 유가족들에게 인도되면서 장례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마지막 희생자 3명이 장례식장으로 향하면서 희생자 179명 전원이 유가족들에게 인도됐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 인력 20여 명은 현장에서 잔해물 회수 작업을 포함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를 이번 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광양시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오는 10일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고 순천시도 운영 종료 시점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무안공항과 전남도청, 무안스포츠파크의 합동 분향소를 오는 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또 무안국제공항 인근의 추모공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유가족들의 심리 치료와 생계비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사고로 인한 배상과 위로 지원금 등 피해 보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유가족들의 심리 상담과 정신질환 검사, 치료를 위한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지원 방안도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이번 참사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정부에게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조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들에게 수시로 브리핑하고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도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객관적 합리적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이 정상화되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할 것이라며 국가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무안국제공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주관 합동지원단, 민주당 TF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도는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1:1 전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폐쇄 기간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는 당초 오는 7일까지 해서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로 폐쇄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한미 합동조사팀이 조사를 이어가는 만큼 현장 보존 등을 위해 폐쇄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한 2차 가해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악성 게시글 대응 전담 수사단은 오늘 오전 7시 기준 악성글 315건을 삭제, 차단하고 126건의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붙잡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112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 가든마켓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든마켓 측은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2번은 속지 않겠다며 완강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문을 연 순천만 가든마켓입니다. 꽃과 식물, 다양한 정원 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물품이 지역의 소규모 꽃집들과 겹치다 보니 가든마켓 출범 이전부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고 출범 3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화초 이런 거 가지고 장사하고 그거 갖고 사는데 여기서 그거를 판매를 하니까 지난달 말부터는 다시 피켓 시위가 시작되는 등 반발이 계속되자 가든마켓 측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가든마켓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판매 금지 품목 등을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간접식물이니 화해류를 초화류를 취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아예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오늘 그런 것을 논해보고자. 가든마켓과 순천시는 3년 전인 지난 2021년 말 꽃집에서 취급하는 식물과 자재에 대해 소매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불필요하다며 가든마켓 측이 제안한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창기에 협의체가 다 있었죠. 그게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게 무너지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속지 않습니다. 판매 물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새해에도 반복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특히 가든마켓의 최대 주주인 순천시가 이 같은 상황을 수년째 방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24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24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 문 밖으로 나오는 김신혜 씨. 마중 나온 동생과 인사하고 취재진 앞에서 짧은 소감을 전합니다. 그동안 관심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누명을 썼던 윤성여 씨도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건넵니다. 선고 2시간여 만에 김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 하지만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2019년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재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진술 조서를 토대로 김 씨가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부 압수물이 영장 없이 압수된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건 발생 한두 달 전부터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를 가입했으나 사망일과 보험 가입일이 가까워 보험금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을 보험 설계사 자격을 갖춘 김 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 아버지가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의 상태였던 것이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2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전남지방 법무사회 정덕안 회장회 회원 1동 2013만 원, 부영 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및 학생 교직원 1동 103만 원, 율촌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1동 102만 7천 원, 홍익상사 대표 박홍철 100만 원, 고흥군 동일면 덕흥마을 주민 1동 88만 5천 원, 순천시 왕조 2동 3통 금당 중흥 1차 아파트 주민 1동 88만 2천 원, 여수 부영초등학교 학생 자치회 1동 81만 9,850원, 순천시 해룡면 상삼 16리 금당 그리안 아파트 주민 1동 52만 3,460원, 도사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 주민 1동 50만 1,990원, 여수시 문수동 흥화 아파트 주민 1동 4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상삼 11리 정원 에코일 아파트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둔덕동 익명의 기부천사 17만 9,950원, 고흥군 도하면 황산마을 주민 1동 17만 5천 원, 여수시 화양면 석교마을 주민 1동 15만 원, 고흥군 도하면 하도마을 주민 1동 11만 5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오늘은 종일 흐리고 미세먼지가 많아 공기도 탁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차차 거치겠지만 구름 낀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도 사이, 한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 2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외출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지자체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안긴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광양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광양시 본강지구 생활용수 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24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업체가 공사를 끝내지 않았는데도 준공 승인을 내주고 대금을 미리 지급했으며 업체가 부도가 나자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율촌 산단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수산화 리튬 유출 사고로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 전직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해당 업체에서 2차례 수산화 리튬이 유출됐고 전직 대표는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